이 영상은 수천 번 백테스트한 3단계 공식을 가지고 있으며 테스트한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지표도 없고 패턴도 없고 순수한 가격 움직임만 있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도 이 전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전체 전략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로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입니다. 마치 거래의 빨대컵 같습니다.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만드는 차트는 상승 추세이고 더 낮은 저점과 더 낮은 고점을 만드는 차트는 하락 추세입니다. 왜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 제가 당신이 이 모든 걸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예로 돌아가면 차트는 이렇게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합니다. 이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차트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돌파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실수를 합니다. 가격이 이 저점을 돌파하자 많은 트레이더들이 추세가 전환됐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숏거래 기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차트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상승 추세라고 말한다면요? 가격이 이렇게 낮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진짜 저점도 아니고 유효한 저점도 아닙니다. 왜냐? 가격이 유효한 저점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저점이 유효하려면 그 저점 이후에 형성된 고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전략은 효과가 없습니다. 가격이 이 고점을 돌파한다면 이 저점이 유효한 저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으므로 롱거래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숏거래를 고려해야 하는 유일한 경우는 가격이 이 저점을 돌파하는 경우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이 저점만 유지되면 추세는 여전히 상승입니다. 만약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위로 돌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새로운 유효 저점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전략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수요 구역은 상승 추세에서, 공급 구역은 하락 추세에서 형성됩니다. 가장 좋은 사고방식은 수요 구역에서 롱을 사고 공급 구역에서 숏을 사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시장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시작부터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부터 구매를 원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가격이 이 지역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트레이더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같은 구간에서 롱을 매수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 구역은 정반대입니다. 이 시점 이후로 큰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숏 매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이 구역을 다시 테스트한다면 가격이 이 지점에서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와 공급 이론 전략의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럼 전략을 실제 예시로 적용해 봅시다. 차트를 보면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한 후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즉,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형성했고 상승 추세에 있으므로 롱 매수 거래만 찾습니다. 숏 매도 포지션은 찾지 않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저점이 발생 후 이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저점이 유효한 저점이며 가격이 이 지점을 돌파해야만 하락 추세에 들어갑니다.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수요 구역에서의 롱 매수 기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수요 구역은 가격이 횡보하거나 일정 구간에서 겹치는 영역을 찾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급격한 상승이 나타나기 전에 약간의 횡보가 있었고 가격이 곧바로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 수요 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은 급등 이전의 캔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화면 옆에 있는 사각형 도구를 잡고 큰 움직임 전에 있었던 통합 구간을 찾습니다. 그런 다음 큰 움직임이 나오기 직전 캔들의 저점에서 고점까지 표시합니다. 이곳이 바로 수요 영역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공급 영역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이 구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바로 그 지점에서 진입하는 것입니다. 손절매는 수요 구역 바로 아래에 설정하고 수익 실현은 최근 고점에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공적인 거래의 단 한 번의 예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시 실제 차트 예시로 분석해 봅시다. 가격이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저점이 이전 고점을 돌파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지점을 돌파해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제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공급 영역에서 숏 매도 거래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 영역을 표시하고 가격이 이 구역으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진입하고 공급 영역 바로 위에 손절매를 설정하며 최근 저점에서 수익 실현을 설정합니다. 또 성공적인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여기 위에 또 다른 공급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가격이 이 공급 영역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진입하고 공급 영역 위에 손절매를 설정하고 최근 저점을 목표로 하여 또 다른 성공적인 거래를 하였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격이 다른 공급 영역을 만들었고 가격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공급 영역 위에 손절매를 설정하고 최근 저점의 수익 실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공적인 거래를 합니다. 잠깐 더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공급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가격이 다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손절매와 이익 실현을 설정하면 또 다시 성공적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전략의 힘입니다. 첫째, 매우 정확하고 둘째, 오직 추세의 방향으로만 거래를 하므로 거래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으니 이 전략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위험 대비 보상입니다. 이 전략을 사용할 때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손절매와 이익 실현을 설정할 때 이 예시처럼 위험 대비 보상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 대비 보상이 2.5대 1 이상일 때만 거래를 합니다. 즉, 100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25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차트가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위험 대비 보상이 2.5 미만이라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의 규칙만으로도 전략의 수익률이 크게 증가합니다. 마지막 예로 가격이 더 높은 고점과 더 높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상승 추세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요 영역만 표시합니다. 가격이 여기서 횡보한 후 상승했기 때문에 수요 구역으로 표시합니다. 가격이 이 영역에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진입하고 손절매를 수요 영역에 설정하고 최근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대비 보상이 2.5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3이므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5 미만이면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계획대로 움직이면 성공적인 거래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합니다.